안녕. 오늘은 신라 네 번째 시간 법흥왕 공부할 순서입니다. 법흥왕, 법을 흥하게, 법을 발전시킨 왕, 법을 흥하게 한 왕. 공부 시작할게요. 지증왕 때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우경법을 통해서 신라의 백성들은 이제 끼니 걱정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흥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신라가 건국될 때 6개 부족장이 힘을 모아서 세웠다 했는데 이 6 부족장들은 각 부족을 이끌면서 각 부족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족들은 곰을 믿는 부족, 태양을 믿는 부족, 소나무를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 말을 믿는 부족 등 믿는 종교가 다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려고 하니 종교가 다르니까 법흥왕은 아주 곤란했습니다. 이때 법흥왕이 아주 아끼던 신하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폐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여러 부족장들이 보는데 죽여버리십시오. 그럼 여러 부족장들도 폐하의 의지에, 폐하의 힘에 놀라서 불교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차돈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법흥왕은 이차돈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여러 부족장들은 자신의 부족들이 믿는 이 종교를 버리고 불교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족장이란 호칭 대신 귀족으로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라는 여러 부족들이 모두 불교를 믿게 되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공인,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공인, 법흥왕, 불교 공인. 자, 그리고 법흥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살면은 더욱 단합을 하고 이러한 생각에 법을 만듭니다. 법과 여러 제도를 만들어요. 법을 한자로 하면은 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한자로 하면 령이라고 합니다. 율령, 반포, 법과 제도를 널리 알렸다. 이 뜻이에요. 법흥왕 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를 한번 보면은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골품, 뼈에도 품격이 있다 해서 부모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이 되는, 부모의 신분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예요. 골품제도는 추후에 다시 배울 때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라에는 나라 일을 결정할 때 왕과 여러 귀족들이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나라 일을 결정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귀족이 찬성을 하면은 이제 나라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화백제도, 다른 말로 화백회의라고 합니다. 불교를 믿어 백성들이 단합을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질서 있는
나라가 되니 나라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버풍왕은 400년 외와 금관가야가 신라를 공격한 이런 일이 있었죠. 내무랑 시절에 왜구와 금관가야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이때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신라는 왜구를 도와준 금관가야가 미웠어요. 강한 군대를 만들어 금관가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은 구형왕이라고 하는데 신라에 항복하였고 모든 왕족과 백성들은 신라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훗날 신라 김유신 장군 배우게 될 거예요. 김유신 장군은 이때 멸망한 금관가야 구형왕의 손자가 됩니다. 버풍왕 복습해 볼까요? 버풍왕이 한 일을 적어보세요. 법과 제도를 만들었어요. 율령 반포. 불교를 널리 알렸습니다. 불교 공인. 금관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자, 버풍왕은 신라의 기초를 탄탄하게 한 왕입니다. 우리 고구려 배울 때 기초 탄탄 소수림, 불교, 율령, 태학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신라는 버풍왕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신라의 기초를 탄탄하게 한 버풍왕,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도 여러분들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머님들한테 카톡으로 교재를 다 보내드렸어요. 이 교재를 출력해서 차분히 읽어보면 더 쉬울 거예요. 골품제도, 왕이 될 수 있는 성골, 왕족과 친척들을 진골, 성골, 진골, 다음이 654321 두품이라고 합니다. 성골, 진골의 골, 두품의 품, 그래서 골품제도라고 해요. 부모의 신분이 자식의 신분이 되고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도 다르고 같은 신분끼리만 결혼하고 집의 크기도 정해지고요. 심지어 수레의 크기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 골품제도는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입니다. 골품제도.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